안녕하세요, 김상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 그 이유가 지난주에 미군 기지, 평택기지를 방문했었고 미군 소령분 덕분에 부대 안까지 들어가 봤고 막사, 배럭이라고 하는 병영시설 내부까지 구경을 다 하고 왔어요.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 2개를 만들 예정이에요. 오늘은 군인 처우 개선, 이제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처음 처우 개선 관련된 활동을 할 때 생각했던 거, 국회의원들이랑 국방부 장관이 현 상황을 정말 모를 수가 있다. 지휘관들이 이상 없다고만 하고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진짜 모를 수가 있어서 현 상황을 알리는 데 노력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국정감사를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일단 군대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조국 의원도 국방부 장관 앞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10년차 이상 간부 희망 전역자 현황을 조국 의원이 직접 띄웠고 초급 장교 지원율, 사관학교 지원율, 부사관 지원율, 그리고 부사관 임관율이 50%까지 떨어졌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조국 의원이 질문을 하자 국방부 장관의 답변, 군을 떠나는 이유는 초급 중견 간부들의 열악한 복무 여건, 사회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낮은 처우 문제, 군내 각종 경직화된 문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국방부 장관 입으로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속도감 있게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국 의원이 또 얘기한 게 따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가족 문제도 크게 작용을 한다. 주택, 주거, 출산, 자녀교육, 특히 주택의 경우 지난 10년간 관사 과부족 문제를 단 한 번도 해결한 적이 없고 2018년 이후로 관사 보유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부 수당을 올리겠다고 확언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인원 부족으로 역보직, 이중보직, 삼중보직을 하고 있는 거 장관이 알고 계시지 않냐라고 물어봤고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듣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 현실성을 모르는 답변도 한 게 있는데 2028년에서 2030년까지는 50만 상비 병력을 유지할 출산율이다. 그런데 지금 상비 병력이 50만이 무너졌죠. 이제는 병력으로 싸우는 시대가 지났다. 무인 전투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2035년에는 무인 전투체계를 완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성 인력과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문제, 상근제도를 현역으로 바꾸는 방법 등으로 상비 병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 드론이 판을 치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도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교훈을 보면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미군이 어떤 생각을 했냐, 이제는 병력으로 싸운 시대가 끝났다. 핵의 시대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군들이 제대로 훈련을 안 했어요. 그 결과가 미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했을 때 초기에 북한군에게 탈탈 털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되고 이제는 공중전의 기관포는 끝났다. 미사일 만능주의가 도래했다라고 해서 F4 팬텀을 처음 제작할 때 기관포를 제거를 해요. 그리고 베트남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미국에게 탈탈 털리고 외부에 기관포를 달아버리는 만행을 저질러요. 그리고 후기형 팬텀에 와서는 다시 기관포를 장착을 했고 그 결과 F-22랑 F-35도 기관포가 다 달려있어요. 지금 미사일 명중률을 생각하면 기관포가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하는데 미군은 이런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기관포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무인 체계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은 맞는데 EMP나 재밍을 당하면 혹은 해킹을 당하면 무인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마비가 되면 결국에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조국 의원 말고도 민주당의 허영 의원, 그런데 이렇게 처우만 개선한다고 해서 군인들이 장기 복무를 하겠습니까?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부하고 인사혁신처하고 협상들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던 혹은 대통령이 얘기했던 각종 수당 문제, 처우 개선 문제가 기획재정부랑 인사혁신처랑 제대로 협상이 안 된다라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민주당에서도 적극 협조를 할 테니 적극적으로 정말 남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기호 의원도 간부 처우 개선 예산이 그대로인데 예산이 국회로 이미 넘어왔는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예산안에 반영을 한다는 거냐, 이렇게 따지기도 했고, 한기호 의원이랑 허영 의원이 예결위 의원이고 간사인데 국방부가 찾아와서 나한테 부탁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허영 의원한테도 찾아가서 부탁한 게 없었고 이거는 국방부가 의지가 없는 거다.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방위원장도 얘기하는 게 간부 처우에 대한 예산안에 반대할 사람이 없다. 국방부에서 사람을 보내서 설명을 좀 해주고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정책의장이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장관이 직접 나서서 요청을 해라. 이렇게 방법론까지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동일한 얘기가 나왔어요. 군 간부 당직 주택수당 확대 등 처우 개선에 항목이 없다.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한 발언인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나온 내용, 국방부 국정감사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천하람 의원님이 기재부 장관님,
저런 숙소에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다시 물어본 게 저런 숙소에 살면서 군복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느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자료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여당, 야당, 야당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모든 의원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도 분명히 수당을 올려주겠다고 했고 국방부 장관이랑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력을 하겠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같은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고 상황 인식이 모두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 만약에 올해 금전적인 문제로 처우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당장의 내년도 예산, 2025년 예산부터 반영이 돼야 돼요. 국방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거지 예산안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법적으로 처리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역대 국회를 보면 저 법정 기간을 넘기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 정부와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고 올해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앞으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국회랑 정부가 한 목소리로 얘기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국회와 정부가 알아서 할 내용이고 앞으로 제 채널에서 처우 개선의 활동 방향성은 어떻게 잡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돈이 들어가는 처우 개선도 있지만 돈이 들어가지 않는 처우 개선 방법도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군 같은 경우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내라는 의미에서 공휴일이나 국경일에 하루의 휴일을 더 줘요. 그것도 연속해서 쉴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월요일이 휴무라면 금요일을 또 휴무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금, 토, 일월 휴무를 하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내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더 해라. 그런데 이때도 군무원이나 다른 군대 종사자들은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본대요. 왜냐하면 군인은 전투를 하다가 전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말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10일 정도 오전만 근무하는 기간이 있대요. 왜냐? 연말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연말에 행정이 없으니까 가능한 건데 행정을 줄이면 한국도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대 내에서 일하는 문화, 행정에 대한 개선이 이제는 필요하다. 처우 개선이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일하는 문화 혹은 제도적으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